세입자는 펜션에 월세를 내고 산지 한 주가 지났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게 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는 4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기로 결정하고 주말 부부가 되었다. 세입자의 가족과 큰 갈등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서먹하게 되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펜션이 위치한 이곳은 크고 작은 산들이 병풍처럼 사방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가평에서 강원도 화천으로 가는 국도 75번선이 물길을 따라 동서로 구부러져 있고 넓은 계곡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펜션이 있고 국도 한쪽 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업시설은 식당과 잣을 가공하는 시설이 많다는 것이다. 펜션 근처에는 논과 밭이 있지만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는 사과 과수원과 소를 키우는 농장 시골집 해가 군인 아파트가 있다는 것도 이곳의 특징을 말해준다. 펜션 앞에는 가평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는데 냇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철제 펜스를 지나야 했다. 펜스는 뚝방길을 따라 냇가로 내려가는 통로를 막고 있으며 이곳 풍경을 망치는 흉물이라 생각되었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막기 위한 장애물이다. 그날도 세입자는 이른 저녁을 먹고 계곡에 흐르는 물을 보면서 멍을 때리면서 사색에 잠겨 있었다. 간간히 바람이 조금 세게 불었지만 사색하기에는 지장이 없었다. 오후 시간에는 뚝방을 따라 왕복 2km 정도 가벼운 조깅을 하는 것 이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다. 세입자는 집사람과 주고받은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2024년 8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하고 당분간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마음먹기로 했는데 3 내지 4일이 지난 후에 가평에 있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기로 결정을 했다. 4개월간 가평살이로 한 결정이 잘한 것일까? 세입자는 워낙 신체와 운동 기능이 있어 현재 60세가 훌쩍 넘었어도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흐르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는가? 신체 기관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약화되었지만 지금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였다. 내가 맞았을까?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속삭였다. 그때 그의 눈앞에 흰색과 회색 털 얼룩을 가진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다. 고양이는 덩치가 작고 눈에 띄게 말라 보였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입자의 짐작으로 생후 6 내지 7개월 정도로 보였다. 세입자는 그 고양이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다. 세입자가 지어준 이름은 벅이었다. 원래 벅이라고 부르고 싶었으나 고양이는 모음 이름에 친숙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세입자는 알고 있었다. 벅이는 사람을 경계하는 듯 눈치였다. 세입자는 벅이의 발걸음을 보면서 도움을 주고 싶은 친근한 감정을 느꼈다. 일종의 동질감 같은 그런 것 같은 느낌이다. 한 주 동안 고양이 가족들을 관찰한 결과 아버지 고양이 로우는 벅이를 왕따시키고 배척하는 모습을 몇 차례 보았기 때문이다.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와 오남매로부터 거리를 두고 지낸다는 사실과 외로움과 마음의 상처라는 긴 터널 속에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세입자는 펜션 주인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동물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어릴 적부터 동물과 곤충들을 관찰하기를 좋아하면서 동물의 행동과 습성을 파악하고 울음소리에도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 일종의 초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세입자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소개되었지만 고양이의 울음소리와 행동으로 고양이가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가 서산에 넘어가면 고양이의 세상이 된다. 고양이는 야성 본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애완동물이다. 도시 생활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야성을 잃고 살아간다면 제명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적이 드물기도 하지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먹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야행성 동물인 고양이가 국도변에 나갔다가 로드킬을 당한 이야기, 소를 키우는 외양간 들어갔다가 소에게 치여 죽은 고양이, 호기심에 냇가에 나갔다가 물에 빠져 죽은 이야기, 한적한 곳에 들어섰다가 길냥이들에게 몰매 맞아 죽은 이야기, 독사에게 물려 죽은 이야기 등 온갖 소문이 있었고 가장 잔인한 이야기는 펜션에 놀려온 고양이를 싫어하는 피서객이 고양이를 몽둥이로 때려 죽인 이야기는 소문 중에 가장 최악이었다. 이곳에서는 도시 길냥이 생활과는 다르게 생활을 해야 했다. 농장에서 소들이 비명에 가까운 아우성치는 소리와 펜션 앞, 냇가의 물소리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고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도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었다.